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초 메타 플랫폼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능 반도체 칩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의 투자금 규모가 늘어나자 이 회사와 관련된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엑스페릭스와 컴퍼니 K가 각각 전거래일보다 30% 급등한 7,150원과 7,540원에 거래됐습니다. 엑스페릭스원은 퓨리오사 AI와 함께 충북 청주시에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며 계열사를 통해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기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의 실적이 올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배당 확대 전망도 나오면서 강세입니다. 장중 25,2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25,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최초입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환율 하향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2025년 증익 기반이 더욱 견고해지며 이를 기반으로 주당 배당금은 213원에서 1,500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테마주로 묶이며 올해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상지건설이 장 초반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지건설은 지난 2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전환사채 공시로 상승을 멈춘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7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8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조 32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63%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674억 원으로 15.51% 줄었습니다.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전력 사업은 배전기기의 국내 매출 2월 영향으로 매출이 일부 축소됐으나 2분기 이후부터 고르게 반영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의 시작 월요일에도 주식 성공백서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8% 하락하면서 2,481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39% 하락하며 7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상승 출발하나 했지만요. 현재로서는 다 이 보합권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는 오늘 상승한 업종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동안 AI, 세종시 창투사 등 업종들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전문가님이 그 대비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어떤 히든 종목인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창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미증시가 휴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미증시에 대한 방향키가 없는 상황에서 좀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관망세가 좀 우세한 시장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예, 하락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실 거예요. 다만 하락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한적이죠. 예,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0.08%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8%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양시장에서.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사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시장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지금 1,416원인데 1,300원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안전자산 성격이 강한 이 달러가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하락폭이 가장 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점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이번 주에 미국 재무장관과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을 협상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이슈가 만약에 뭐 내일이라든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일부터 27일까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 시장이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세 이슈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약간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진 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코스피 차트인데 지금 여기에서 관망세가 우세하죠. 예, 지금 여기에서 반등해서 들어 올렸는데 여기에서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 이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이슈가 나와야겠죠. 예. 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평선이랑 이거는 이게 61평선 그리고 121평선인데 이 뚫기 어려운 선이에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못 뚫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죠. 예, 비슷합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 위에 여기 121평선을 지금 밟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을지 하방으로 잡을지 지금 아직 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망세가 좀 우세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달러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이슈 같은 부분도 이제는 약간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락폭은 제한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이슈가 좀 좋은 이슈 그리고 관세 이슈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 시장 여기서 반등하면서 앞으로는 좋은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현재는 하락 중이지만요.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항상 전문가님의 예상 적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 대한 힌트 장 시작 전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강창님은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업종들 좀 살펴보니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면서 뭐 정책주도 많이 관심받고 있고요. 네. 거기서 파생되는 업종들도 관심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제가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인맥주 할 때 아니고 정책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맥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책주가 지금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정책주 같은 경우는 대선이 끝나고도 움직여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월 이후에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점 매수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컨택하시게 되시면 좋은 수익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 테마 자체가 지금 정책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뭐 저출산이라든가 뭐 일자리 항상 나오는 거죠. 세종시 이전도 항상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키워드 한 3개 정도 알아보면 행정수도 공약이에요. 세종시. 예, 그래서 지금 세종시는 난리가 났죠. 예, 행정수도 공약에 지금 계룡건설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한가, 이거래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충청권 중심의 건설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건설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해서 세종시 이전 관련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사실 여당, 야당 가릴 거 없는 공통 정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더욱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11,980원이에요. 예. 요거 제가 요 정도에서 추천드렸죠. 예. 12,800원에 정도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정리를 하긴 했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가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점도 다시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다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로 따지면은 여기까지는 사실 103% 정도 되고요. 그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이제 뭐 200%가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상승 피로도가 조금 쌓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약간 내일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사실 요 계룡건설 관련 종목으로, 그러니까 세종시 이전 관련 종목으로 대주산업도 같이 움직였고요. 예, 대주산업. 그리고 지금 성신양해가 올라가고 있어요. 성신양해. 근데 지금 탄력성이 이 두 종목 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룡건설 오늘 상한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상한가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올라갈 때 당시에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적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이 앞전에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이때 손바뀜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졌습니다. 매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매도가 없다라는 거는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다. 사실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시 이전 관련 종목으로 기대감으로 가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저출산 그리고 일자리, 세종시 이전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에요. 예, 그 전부터 나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부터는 주가의 흐름 그리고 호가창 분석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약간 탄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오늘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내일 단기 트레이딩 거리는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을 좀 지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I죠. 이 정책주에서 AI를 뺄 수가 없죠. 예. 사실 로봇도 뺄 수가 없습니다. 로봇. 예. 로봇 같은 경우와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섹터군이에요. 예. 계속적으로 이슈는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주로 AI 관련 종목들이 묶이면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퓨리오사 AI죠. 퓨리오사 AI를 메타가 인수한다라는 이슈로 관련 종목들 처음에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먼저 움직였고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TS 인베스트먼트인데 지금 이 퓨리오사 AI 섹터군도 생겼어요. 그 전에 없던 섹터군인데 생기면서 지금 그 관련 종목들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섹터가 이렇게 불어나면서 커지면서 상승을 하다 보면 쉽게 또 빠지는 그런 경우는 아니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야 가릴 거 없죠. 예, 공통 정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100조 투자한다, 누구는 뭐 200조 투자한다. 대선 후보들 그냥 숫자 싸움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컴퓨터 과학공학을 전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지금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힘이든 아니면 더불어든 다 지금 공약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입니다. 엑스페릭스인데 이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3연상이에요. 3연상. 이것도 상한가고요. 이것도 상한가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어요. 예. 최근에 정책주 진짜 이런 데서만 잡아도 정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저출산 관련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꿈틀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죠. 아가방 컴퍼니가 먼저 움직이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닥도 다진 상태고 하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방이 제한됐다는 거는 안 내려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안 내려갈 거면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저출산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출발 안 한 그런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AI 관련 종목들이 원체 이슈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엑스페릭스는 그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평선도 다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돌파를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이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 이제 튀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아마 내일 정도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올 거예요. 다만 계룡건설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3빌리언이 오늘 신고가를 갔어요. 미국 진출 기대감으로. 사실 이거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빌리언은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자, 미국 진출 기대감입니다.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세는 유예가 되어 있죠. 관세는 유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방어주예요. 우리가 경기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병원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은 먹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 관련 종목이라든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예요.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자, 지금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유전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 그리고 의료 AI 또 관련 종목으로 AI로 또 관련돼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기술력을 앞세워서 경쟁 우위를 지금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기기나 뭐 의료 AI 쪽도 굉장히 좀 발전 속도가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3빌리언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미국 진출을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상장 후의 전 차트예요. 그러니까 상장을 여기서 하죠. 여기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물량을 이날 다 소화를 했어요. 예, 이날. 이 거래 대금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여기 첫날, 사실 상장 주식은 첫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는데 그날 나왔던 거래량, 거래 대금을 이날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다시 올렸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쭉 하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데 지금 천장을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노크했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노크를 했고요. 노크했고 예, 여기에서는 노크를 하는데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그 공부할 때 이런 돌파 지점이 좋은 매수 타점이다. 이런 돌파 지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정책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또 엮이면서 정책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3빌리언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뭐 종가 베팅으로도 굉장히 좀 유효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관련 키워드는 이 정도 3개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정책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인맥주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부터는 이제 인맥주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책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주가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그 전에 없던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그려진다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이슈가 떴을 때 매수가 한꺼번에 확 들어왔다가 매도가 나갈 때도 또 한꺼번에 확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접근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고 이 흐름과 잘 맞춰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흐름이랑 어긋나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종목을 사게 되면 주관적으로 바뀌잖아요. 종목하고 결혼을 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3가지 키워드를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세종시 관련해서는요. 저번에도 짚어드렸던 계룡건설 가져오셨는데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이미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탄력적인 상한가 보이는 종목은 아니지만요. 기대감이 증폭되는 종목이니까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I 안에서는 엑스페릭스 주목해 주셨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집중하고 있는 이 AI, 정책주로 엮이면서 급등 중인데요. 그만큼 변동성도 클 수 있으니까 투자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3빌리언 짚어주셨는데요. 경기 방어주에 의료기기까지 엮이는 이 종목 함께 추적해 나가시면서 종가 베팅까지도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사실 한 발 빠르게 더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단 보이시는 것처럼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커뮤니티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테마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보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시장도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기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기법 만나볼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기법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 타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변동성도 뭐 한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버티실 수가 있는데 최근 시장은 뭐 몇 분 만에 뭐 1, 2분 만에 10%를 띄웠다가 1, 2분 만에 10%를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과연 견디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만큼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영향이 없는 그런 매매 기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가지고 나온 기법입니다. 사실 종목을 컨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종목. 근데 제가 아침 오늘 무료 라이브에서 드렸던 종목이 성신양의 계룡건설, 대주산업, 딱 유라테크 이렇게 4개였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종목 언급 안 드렸어요. 근데 그 종목들 오늘 거의 다 대부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계룡건설이라든가 대주도 지금 거의 뭐 상한가 부근에 와 있고요. 계룡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 같고 성신양의 같은 경우도 상한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무료 라이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선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 오늘 갖고 나온 기법 설명은 5일선 매매입니다. 5일선 매매. 지금 이제 주가가 정책주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종목이 눈에 들어오면 그 종목만 가지고선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 종목이 아니라 한 3, 4종목 이게 컨택이 되면 그 종목 가지고서 오늘도 샀다가 내일도 샀다가 또 내일 모레도 샀다가 이런 식으로 5일선이란 기본적으로 HTS라든가 MTS를 까시게 되시면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일선이 이동평균선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단기선이죠. 네, 5일선. 그래서 5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이어 놓은 선입니다. 5일선이. 그래서 단기 매매선이라고 해요. 네, 단기 매매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관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어수선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장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 변동성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단기 매매선, 5일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의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책주들 한번 보시면 시가총액 1,000억 원 안 되는 종목들 태반입니다. 기업 내용도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기업, 뭐 이런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1거래 대금 300억 이상을 왜 봐야 되냐면 이거는 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이 체력이 있어야 상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력이 좋다. 근데 최근에는 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 정말 낮게 잡은 겁니다. 미니멈으로 300억. 이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거래량으로 따지자라고 하면은 한 뭐 발행 주식이 만약에 1,000만 주예요. 그러면은 30%면 300만 주잖아요.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 정도는. 30% 정도는 나와야 돼요. 만약에 발행 주식,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최근에는 시장이 진짜 뭐 한 3분, 5분 만에 이렇게 올렸다가 이거를 또 3분, 5분 만에 이렇게 빼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뺐다가 심지어 이 출발 시작했던 이 출발 지점보다 더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고점 돌파하면 더 올려요. 이걸 돌파를 하면서. 이런 캔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5일선 매매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뭐 AI가 대표적이죠. 예. 지금 뭐 상대할 그런 섹터군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웬만하면 AI 섹터군에 속한 종목인지 아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주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주가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상황이에요. 성신양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멘트 회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온 종목도 정책주긴 해요. 예, 정책주인데 그런 건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세종시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건설사다?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서 안 움직인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로 컨택해서 좀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단기 트레이딩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종목들 한번 컨택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어야 되고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에요. 이 관심도는 다른 말로 거래량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 거래 대금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이 들어와야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종목이 뭐냐? 종목도 종목인데 어떤 섹터군이냐? 또 중요해요. 관심도가 높은 섹터군이냐. 지금은 뭐 다 정책주죠. 정책주 내에서도 AI. 근데 지금 다른 정책주들은 준비 안 하고 있을까요? 종목들이. 다른 정책주들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 만들려고. 그래서 아직까지 안 간 섹터들도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AI하고 세종시가 거의 다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죠. 굉장히 핫한데 그렇지 않은 다른 정책주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수 타점이 어딘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입니다. 이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으로 잡았을 때는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잡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일선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이런 구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면 여기서 종가 매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돌파 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장중 단타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인데 요즘에는 뭐 박스권을 그리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많지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돌파하는 이런 지점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지점은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할 거거든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할 거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매도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내고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 대금까지 키웠다라는 거는 이걸 돌파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겠다라는 거예요. 매수가 매도를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항이고 이게 지지인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게 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돌파한 이후에 다시 눌림목이 왔을 때 여기도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웬만하면 다 정배열이 돼야 됩니다. 정배열.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돼 있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게 정배열 초입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 11선, 뭐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있다가 이게
다 모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모이는 지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점이에요. 이동평균선이 다 모이는 지점. 왜냐하면 누구는 5일선 매매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누구는 11선 매매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21선, 61선, 121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매수세가 다 모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반등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 얘기는 사실 뭐냐면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대.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위에 매물대가 있으면 이걸 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벽. 이 벽이 있으면 여기에서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없어. 예를 들어 52주 신고가야. 그러면은 그 위에 매물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물벽을. 이런 구간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 5일선 매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15%짜리 양봉이거든요. 양봉인데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이에요. 그래서 이 5일선을 돌파를 한 이날이 매수 차점이 되겠죠. 제가 이거 돌파할 때 장중 단타도 가능하지만 종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종가도 가능했으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5일선 밟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또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일선 밟을 때마다 매수를 하면 됩니다. 여기도 다. 그죠? 지금 제가 5일선만 말씀드렸는데 이 파란 선이 11선이에요. 11선은 단기 추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11선 위에 종목이 주가가 위치해 있다. 이러면 아직 단기적으로 추세가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완벽하게. 최근에는 일부러 이런 것들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일부러. 예. 물량을 더 모으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좀 버텨줘야겠죠. 사실 이 5일선 매매 그리고 11선 매매를 하시게 되시면 손절 라인도 굉장히 짧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일선 매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여기에서도 급등 나오고 5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었고 여기에서도 장대 양봉이 핑크색 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또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전 고점이죠. 예, 이 고점도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매물벽도 없고 돌파도 했고 그리고 5일선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5일선 매매가 가능한 거죠. 자, 여기도 이게 여기가 전고점이에요. 예, 고점. 그러면 매물벽이 여기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물벽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뚫을랑 말랑 지금 못 뚫고 있다가 여기서 뚫죠. 여기서. 요 캔들에서. 요 캔들을 뚫는데 심지어 이거는 5일선보다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인데 5일선보다 더 위에서 지금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5일선 밟고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5일선 밟을 때마다 반등 나오고 5일선 밟고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구간인데 11선을 밟고 또 한번 움직여줘요. 이 추세는 봐야 되니까. 그죠? 예, 만약에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1선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5일선 닿을 때마다 여기도 지금 5일선 닿고 바로 움직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럼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냐? 이 11선 이탈이 손절 라인이겠죠. 근데 거리가 멀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짧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종목도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여기가 전고점이니까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전에는 계속 돌파를 못 하잖아요. 이 전 차트도 방금 전에 봤던 차트도 돌파를 계속 못 했어요. 이 전 고점을. 이 전고점이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벽. 근데 이 벽을 돌파를 한 이후에 5일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 종가 매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5일선 밟을 때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5일선 밟을 때마다 움직이거든요. 예, 여기서 5일선 밟고 반등, 5일선 밟고 상승. 요 위에서도 5일선 밟고 계속 5일선에서 지지를 받죠. 예.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이 그림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양봉이 없어요. 양봉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양봉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음봉으로만 그려지겠죠. 장중에는. 예. 그래서 그거는 버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중에. 이것도 만약에 윗꼬리가 있지만 만약에 상승했다가 내려온 게 아니면 여기도 음봉이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한 후에 그 다음에 음봉 나왔다가 다음 날 시초가를 하락했다가 내려오면서 음봉을 만들었을 때 음봉 나왔을 때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5일선 밟았을 때가. 그러면 이 위에 꼬리까지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일선 매매 같은 경우는 일단 앞쪽에 매물 벽이 없어야 돼요. 이런 벽이. 예, 이런 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가 전 고점이다. 이게 52주 신고가가 꼭 아니어도 돼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지점들.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예.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시초가를 좀 띄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돌파하면서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날 시초가 매매도 가능한 거예요. 돌파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래 대금이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래 대금이.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날 어떤 이슈가 나왔을 거예요. 예. 이 매도세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큰 뉴스가 나온 구간일 가망성이 높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세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최근 시장이 되려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시장은 전문 트레이더가 접근하기에도 사실 부담스러운 시장이에요. 되려 지금 이 정책주가 주도 테마가 되면서 조금은 더 쉬워졌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더 쉬워졌어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쉬운 시장이 왔으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런 쉬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본업들이 바쁘시니까 종목 컨택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으로 5일선 매매 만나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정말 큰 요즘 시장 트렌드에 딱 맞는 기법 가지고 오셨는데요. 테마와 종목만큼 바로 중요한 게 전략입니다. 매일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주식 고수 되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더 한층 더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만 쏙쏙 골라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앞서서 정책주라고 좀 큰 힌트 주셨는데 오늘은 네.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제가 방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정책주가 주도 테마가 되면서 큰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는 좋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관련 종목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종목 컨택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종목이에요. 오늘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죠. 뭐 계룡건설도 지금 상한가를 갖고 대주산업도 지금 거의 상한가 부근에 가 있는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시멘트 쪽에서 거의 뭐 국내에서 최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관련 종목을 볼 때 건설 관련된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은 약간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라든가 이런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 건축자재,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근데 이 부분에서도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 그리고 건설 관련된 종목들 그 전에 지금 제가 뭐 차트를 더 길게는 안 갖고 왔는데 앞전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렸던 종목이에요. 건설사들이 대부분 다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검정색 선이 121선이고 그다음에 이게 61선이잖아요. 이 녹색 선이. 이게 장기 이평선인데 사실 이게 뚫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세종시 그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 고점, 그러니까 더 위에서 물리신 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하고 오늘 포함해서 이제는 손바뀜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실 분들은 대부분 다 매도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로도 가능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작성했을 때가 18%였거든요. 상승 18%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종가 매매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뭐 지금 아직 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세종시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라든가 지금 건설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이슈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에는 꼭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정책주로 큰 상승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당장 매수해도 유리한 이 종목, 오로지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우리 장이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만큼 서둘러 들어오셔서 꼭 한번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계룡건설, 엑스페릭스, 3빌리언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계열사의 저탄소 인증을 획득하며 부각받은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강창님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오늘들 꿀팁들 잘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